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시시콜콜 택시 시작부터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제 옆에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안방마님 김지현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얼마 전에 저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자리를 제대로 꿰차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날 또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환영합니다, 김지현 씨.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거 카메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시콜콜 택시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친절하게 또 좋은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 궁금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맞습니다. 저. 네, 그 예쁜 목소리 주인공 시시콜콜 택시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또 이런 날이 오니까 굉장히 좋고 제자리인 양, 제자리인 양. 오늘 지현 씨도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또 나오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집니다. 아니 사실 이 자리가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럼요. 책임감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만큼 뭐 각오도 있을 것 같고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시시콜콜 택시잖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제가 시시콜콜하지 않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시하게 뭐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큼성큼 방송대상 한번 가야죠 우리. 방송대상 한번 가야죠 우리. 날카로운 시선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선이 날카롭지 않은데요 지금? 날카롭습니다. 자, 오늘 지현 씨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장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 도로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7번 국도를 타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울진이죠. 울진이 택시는 처음 가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최장거리. 그렇죠. 사실 이 울진이 7번 국도하고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금 가기 편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아우. 사실 정말 오기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진짜 이게 도로 확장 공사가 된 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고 그나마 나아지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뭐 울진 한번 가려 그러면 뭐 한 3시간도 갔잖아요. 맞아요. 멀미가 울진 맞아요. 너무 좋은데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게요. 심지어 이 7번 국도 확장 공사가 한 20년 정도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로 이 7번 국도를 타고 쭉 오다가 백암원천으로 딱 빠지는 길, 바로 국도 88호선 길인데 이곳에 오늘 논란거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시시콜콜하게 들어보자고요. 들어가야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확실히 울진에 오니까 공기가 다르네. 완전 다르죠. 그지요? 예, 이렇게 막 상쾌한 공기가 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저희 택시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그 백암원천에 상공인 모임을 끌고 있는 황학성이라고 합니다. 오, 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시구나. 회장님. 네. 그러게, 예. 그나저나 우리가 2시간을 또 왔는데 네.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려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네. 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겠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백암원천에. 네. 그래서 야. 그런지 피부가 처음 뵐 때부터 다르죠. 완전. 감사합니다. 오. 백암원천 물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네. 배가 엄청 물 좋은 거야. 뭐 저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밭대. 진짜 오는 길만 조금만 편하면 정말 자주 오고 싶은데. 네. 그러게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관광객분들에게. 그럼요.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가 연간
대형 버스가 4,000대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 버스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 고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도로 사정이 좀 불량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용찰에 럭비 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이유는 도로가 너무 굴곡이 심해서 선수들이 시합장을 평해와 원장을 오가다 보면은 멀미를 하기 때문에 예, 시합장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컨디션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칠봉부터 쭉 타고 오다가 그때까지 시원하게 달리다가 배관온천으로 가려고 길을 딱 빠지는 순간부터 굽이 돌게 되면은 이제 운전하기도 신경이 쓰이고 아이들은 또 멀미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사고 이제 날 위험도 많아서. 맞아요. 네. 좀 올라가시면 이제 그런 구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실제로 여기는 2월과 3월 적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올라가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경상북도 최초의 온천 관광 특구인 백암 온천단지는 연간 4-50만 명이 찾는 울진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온천이 백암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곳까지는 험난한 고갯길의 연속입니다. 길이 워낙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가 사고 위험도 높고. 애로움증, 이런 멀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진짜로 바른 길을 원하고 있죠. 급 커브나 급 경사는 물론이고 산에 가려진 응달 구간도 많아서 초봄까지는 빙판길의 위험도 높다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아찔한 경험을 한 주민이 상당수입니다. 버리키를 밟았는데 그대로 미끄러졌죠. 병원에 좀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었고 차는 또 대파돼서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것도 있고. 논란이 된 88번 국도 직선화 사업은 바로 이 백암산 통과 구간에 꼬불꼬불한 길을 곧게 새로 내자는 울진의 수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양팽의 국도 건설 공사입니다. 본 노선은 현재 2차선 도로가 과거에 지행 여건에 맞추어서 건설되다 보니까 커브 구간이라든지 도로 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교통사고라든지 겨울에 눈이 올 때 결빙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고자 도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을 적합한 걸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국도 88호선 네. 요 국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도 88호선은요 울진군 평해읍에서 백암온천을 경유해서 영양군 수비면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그 나무와 광업 자원들을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돌을 바닥에 박아서 고속도로처럼 만든 길입니다.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마 1900년도 초반에 설치가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가 그 옛날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선형도 불량을 했을 거고 또 여기가 오지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굉장히 불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개량이나 기후로 가는 백암온천의 이런 경제 환경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 개선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인들도 간절히 바라고 주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탈로 이용됐던 도로라고 하니까 네, 네. 왠지 더 의미가 또 가고 네,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직선화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운전해보니까 네. 지현 씨 생활을 여기서 하려면 어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힘들다 마다요. 이거 저희가 어쩌다 한 번씩 와도 이 길이 참 힘들고 멀미가 나고 저희는 심지어 지금 방송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백암온천 물 참 좋지. 가는 길 힘들어도 자주 가는데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오른쪽에 이 플랜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 그러네요. 네, 이 굉장히 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이 도로 선형을 곧게 해서 좀 통행이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이 최초의 이 도로를 조금 곧게 피는 작업에 대한 기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주가 된 이후에 기본 예산을 한 800억 정도 예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한두 개 구간에서 주민들이 이제 이견이 발견이 되니까 국토부 부산청에서 그 이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듬해 8월 달에 그냥 최종안이 확정이 됐다는 것만 통보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아주 소수입니다. 현재까지 뭐 수십 명 내지는 수명의 이견이 있는 분의 의견을 통합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도로망을 그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2,100명이 서명을 해서 도로 직선화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초에 그러니까 이 직선화 사업에 대한 네. 도로 설계안이 나와서 그 주민들도 거기에 찬성을 했던 거였는데 2016년에 돌연 그 설계안을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러면? 현재 이제 반대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의견이 현재 69명의 주민 서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 69명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해외 거주거나 사망하셨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의미가 숫자였군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정황을 설명을 드려서 그 중에 60명 이상이 다시 찬성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요. 현재 4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최근에 아마 노인들을 통해서 몇 분 서명을 더 받아서 민원을 제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러게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로 직선화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부 주민들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최초 설계안 대신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 최종안에 찬성할까요? 마을 주민들의 그 민원이 제일 큽니다. 기존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살던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맨 처음처럼 직선화에 가깝게 도로가 바뀌면은 자기들의 생활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생존권 쪽에 아무래도 장사나 접근성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라고 봅니다. 꼬불꼬불한 산길 대신 직선에 가까운 새 도로를 내면 기존 도로 인근에서 장사나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외측으로 터널 두 개로 지나가 버리면 그쪽 마을은 외지로 전락을 한다. 그래서 자기 동네 앞으로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선을 선정해달라고 반대 민원을 제시한 겁니다. 일부 주민이 직선에 가까운 최초 도로 설계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직선화를 했을 때 뒤산을 뚫고 간다 이래 돼 갖고 건시 문중에서 야 그럼 우리 집성 여기 건시들이 문중 묘가 여기 다 있는데 맥이 끊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모 국회의원이 부산국토청과 통화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번 공사의 최종 노선은 2015년 8월 5일 결정돼서 울진군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의 유선 통화는 2015년 11월 30일 노선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선 결정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서명을 거의 1,000명이 넘게 계속 이렇게 기존의 1.92km의 직선화를 하자고 계속 서명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외압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것도 주민들의 한 가지 의견이고요. 사실
좀 전화를 했는데 외압이 아니다라는 말도 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택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통 네. 입이 바쁘고 네. 말씀을 쓰느냐고 귀가 바쁜데 오늘은 손이 바빠요. 계속 지금 핸들을 돌렸다가 뺐다가 야 여기는 자칫 딴 생각하면 사고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구간이 완전히 크게 보면은 W 모양의 그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W를 일자로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주민들은 W 중에 하나는 터널을 뚫고 집이나 요 하우스에 이제 약간의 보상에 관계되는 부분들, 그런 개인적인 토지 보상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W 모양의 그 꼬불꼬불한 지형을 바꾼 설계하는 보니까 정말 살짝 W 중에 그 U자 하나만 살짝 바꾼 네, 맞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변경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굳이 이렇게 돈을 써야 될까 싶은 약간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평해에서 온전까지 구간은 12km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공사에 관여되는 부분이 3km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1.92km로 줄이니까 약 1km 조금 넘는 구간이 더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 설계를 주민의 의견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적절하게 수렴해서 변경한 안이 결국엔 한 500m 조금 넘는 걸 축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정도의 공사라면은 굳이 과연 그 732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그 구간을 500m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지는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비효율적인 설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부에다가 면담을 요청을 했었고 또 내용 증명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방문을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동일한 의견이었어요. 이미 정해진 아니고 본인들은 주민들 100%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명 반대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어느 사회나 한두 명의 이견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4명의 동의를 받아간다고 한들 그분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가져주실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들은. 위원장님도 여기 울진 출신이신가요? 예, 이게 본 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셨고. 예, 그렇죠. 태어나기도 하고 밖으로 통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 그 15km밖에 평해 중학교에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면 차가 못 온다면 걸어 다니고 아유, 또 옛날 우리는 버스로 네. 40분 이상 이게 떠나다던 아주 애정 있는 길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애정이 있으면서도 힘들기도 했고 그런 길인데 심지어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다니면은 실제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지만은 진짜 조금 빨리 달리면 멀미할 정도로 맞습니다.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험하고 병원도 포항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애정은 있지만 위험한 길이고 그렇죠. 또 그런 길이잖아요. 개선이 불편한 점들도 심하죠. 굉장히 많을 거고 확실히 이 주민들로서는 직선화 사업이 수건 사업이었겠어요? 벌써부터 수군 사업이죠. 배감 특구로 지정된 지가 벌써 25년이 됐는데 네. 실제 여기는 길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호텔은 많지만은 길 하나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한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그 생산성이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은 물건을 팔아서 경제력을 올린다지만은 여기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보면은 저 위에 가면은 운동장이 3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동아리 학생들이나 또 전지훈련들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한 20기 팀이 오면은 여기서 다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평양을 후보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오면은 배감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경기장을 평양이나 후보 12km, 15km 밖에 나갔다가 다시 숙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는데 어린 애들이 멀미를 하기 때문에 다음날 경기를 못해요. 그래서 애들 체력 향상에도 엄청난 마이너스다. 그래서 배감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도 경제력을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다. 국제 사업이 좀 지역에 어떤 경제력이 있고 또 사고 예방도 되고 또 오는 분들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길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길 하나만이라도 바로 세워서 지역의 경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찬성 쪽과 반대 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뭐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딱 못 박혀 있는 듯이 기존 2.5km 요걸로 계속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울진군이 나서든 아니면은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청이 나서든 주민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으면 노선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노선의 문제점이 우리 도로 설계 기준이나 시설 규정에 부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민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우리 층으로 접수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교통오지 울진의 오랜 수건이었던 88번 국도 직선화 사업. 그렇기에 일부 주민이 아닌 대부분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 도로를 기대해 봅니다.